예, 오늘 마지막 정차 토픽 네 번째입니다. 한동훈이 돌연 내부 충질 않겠다. 각성을 했는가? 무슨 일일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BS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태현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실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실책 많이 하죠. 실책은 실수를 하는 거죠. 이게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좀 받아 먹으려면은 좀 제1야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이 원래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으로 된다. 그런데 계엄 이후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정치 주체들이 해결을 하겠지만 제가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 자체가 내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정치 주체들이 그걸 택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비판하지 않겠다. 이건 당장 떠오르는 게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이것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현 앵커가 한동훈 전 대표와 방향이 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그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들을 직접 저격하지는 이제 않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굳이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언론이나 상식적인 분들이 판단을 할 거다.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 내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태세 전환이죠. 왜 이런 태세 전환을 가지고 왔을까? 일단 본인이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 지도부 경선 때 쭉 분석을 했듯이 지난번 지도부 경선을 하면서 한동훈은 거의 힘이 많이 떨어졌죠. 저는 그 이후에 소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까지 보는데 처음에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지 못했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지 못했죠. 돼도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자기 친한계를 입성시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막판에 한동훈 김문수 결선 투표할 때 김문수 후보를 밀었지만은 죄송합니다. 장동혁 장동훈 김문수 그때 밀었지만은 본인이 원래 장동혁과 친했지만은 김문수 후보를 밀었죠.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 그런 이제 한계를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기도 어려운 거죠. 국민의힘을 떠나면 갈 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친한계가 안 따라 나가죠. 왜 그러냐면 친한계는 크게 보면은 한쪽은 비례대표. 본인이 그때 비대위원장 할 때 지켜준 비례대표. 또 한쪽은 아주 서울의 좋은 지역구. 당신이 보장되는 지역구 사람들입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에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좋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굳이 따라 나가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 계속 자기 지역구만 지키면 되니까는. 그래서 탈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태세 전환을 지금 한 것 아닌가, 한 거다는 식으로
그쪽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썸네일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이 좀 일촉즉발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국감이 끝나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거. 뭐 한동훈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이것도 이거지만은 그 전부터 국민의힘을 혼란스럽게 만든 당원 게시판 사건이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막 공격을 하는, 그것이 이제 동명이인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확실한 매듭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당무감사위원회, 국민의 당무감사위원회가 구성을 돼서 곧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를 한다는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이 오늘 뉴델리와 통화를 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원들이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덮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장동혁 대표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으니 결국 조사 시기의 문제이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그 대표도 그때 당무감사위원회 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나서 비공개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자가 누구냐?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친한계다. 그 친한계를 직격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가령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들에게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 이것을 털고 가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몸을 숙이는 일종의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의힘 중진위원들에게 비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친한계도 여기 이것을 당원 게시판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게 큰 자해 행위가 된다. 이런 말까지 하지만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더 크게 이것은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를 이제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지금 정권을 내어주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리가 있어야 되고, 그 전 단계에서 당원 게시판 사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서 한동훈과 개파가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까는 한 번은 그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당력을 쏟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하지만은 이거는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면 됩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고 당 지도부는 그냥 대여 투쟁하고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